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대선에 뛰어든 2명의 인사 가운데 이제 최문순 지사만 남았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서 탈락했는데요. 과연 최 지사가 오는 11일 예정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를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이광재 국회의원. 4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가 가장 큰 정치판인 대선에서 첫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로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45일 만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나가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남은 대선 주자는 최문순 지사 한 명뿐입니다. 과연 최 지사가 민주당 대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6명 안에 뽑힐 수 있을까요? 오는 11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초반만 해도 최 지사는 민주당의 9명 후보 중 최약체로 꼽혔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의 낮은 인지도, 당내 지지 기반 약세 등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캠프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력과 인지도가 아닌 실력과 비전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 면접 성적표를 단적인 예로 듭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탈락 또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지지 기반이 겹쳤던 이 의원의 탈락으로 최 지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선 컷오프 통과 자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연이어 계속되는 TV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해서 치릅니다. 최 지사가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최 지사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은 물론 최종 합격자가 됐다면 어떨까요? 횡성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합격자는 횡성군 의원의 딸로 엄마 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다른 자격 미달자도 서류를 통과시켰다고 밝혀 특혜보다는 부실 채용이라고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2020년 횡성문화재단 신규 직원 채용 공고.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1년 이상 경력, 공무원 9급 이상의 2년 이상 경력,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경력과 전문성을 자격 요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 A씨는 자격 요건에 맞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현직 횡성군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이른바 엄마 찬스가 의심되는 상황. 당시 서류 심사를 담당한 재단 사무국은 경력이나 자격은 없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합격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저도 제 생각에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취미라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관심이 있다, 재단 이런 걸 자기소개에 썼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일단 면접을 한번 다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지원자가 15명에 불과해 자격 미달인 다른 사람들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고 실제 사례도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혜 채용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공고와 다르게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이른바 부실 채용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채용 공고에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A씨는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해 횡성문화재단은 올해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했습니다. 엄마 찬스 의혹의 당사자인 군 의원은 딸이 지원한 것도 몰랐고 따라서 외압을 행사할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합격이 돼서 나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애가 뭐 행성에 와서 살면서 지가 갈 길 가는 거니까 제가 뭐 그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공정, 그것도 채용 과정의 공정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시기. 매년 30억씩 사실상 운영비 대부분을 횡성군에 의존하는 횡성문화재단의 채용 방식은 아직도 특혜와 부실,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제11대 강릉시 의회가 임기 1년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대시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릉시 집행부의 경우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1대 시의회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가운데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앞두고 강릉시 의회가 전문화에 나섰습니다. 정책을 검토, 분석, 발굴하고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정책 보좌 인력을 의원 2명당 1명꼴인 9명을 뽑아서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의회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정책 보좌관을 9명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행령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남은 1년 동안 시민과의 소통 창구도 보다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본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회의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동네방네 네트워크 방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상생 협력 대신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강릉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동 7공원 아파트 분양가, 강릉 남부권 개발에 대한 이중 계약 논란 등도 시민보다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강릉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 불통의 장본인이란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여름 밤낮 이 소리 없는 몸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춘천 마임 축제가 여름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계절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름 시즌 개막 현장을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혼란한 느낌의 음악과 함께 소리 없는 몸짓이 무대를 채워나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진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 만남과 헤어짐을 창작 무용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임 축제 참가가 처음인 4명의 신예 무용가들이 비대면의 시기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다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 안에서는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임 프린지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예술가들까지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무대 밖에선 소소하면서도 재기발랄한 야외 공연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선선해지는 여름 저녁 시간대, 이렇게 가족들끼리 야외에서 오붓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체험놀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아수라장을 만나볼 수 없게 됐지만 그 빈자리가 계절별 공연 프로젝트로 메워졌습니다. 비라든지 더운 것을 피해가지고 좀 극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가을이 되면 또 아마 야외로 나가서 아주 공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예전 같은 축제들을 다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왁자지껄 모이는 축제의 대명사였던 춘천 마임 축제. 올해는 끼리끼리 떨어져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로 변신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릉 제진철도 건설 사업의 남은 4개 공구인 3, 5, 7, 8 공구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남은 4개 공구는 총 연장 49.73km로 발주 금액은 370억 원이며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18개월 동안 설계가 진행됩니다. 1, 2, 4, 9공구 등 4개 공구는 기본 설계 중이고 이 가운데 1, 9공구는 우선 착공 구간으로 검토돼 올해 말 착공하며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6공구에 대한 진행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치료제가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백신 접종 뒤 혈전증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사용되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의 건강보험은 일부 적용돼 왔지만 백신 접종 뒤 발생한 혈전증에는 첫 적용입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강원도 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해 대비 화물차 정비 명령이 256%, 화물차 적재 분량 87%, 음주 단속 적발이 50% 증가하는 등 단속 강화로 사고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7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건이 화물차와 관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 표본 7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성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17개 시군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과 수산물 17종에 대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아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안흥중학교 드론 축구단이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리그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인 안흥중학교 드론 축구단 애드립팀과 타이푼팀은 지난 주말 경북 영덕에서 열린 전국 드론 축구대회 일반부 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회부터는 2부 리그로 승격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드론 축구는 2017년부터 국내에 도입됐으며 1부 리그부터 3부 리그까지 모두 300여 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춘천시가 행정명령을 변경했습니다. 춘천시는 한 번 이상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시민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침이 나온 지 3년이 됐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이 직장갑질 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서는 폭언, 따돌림과 험담 등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돼 모두 불인정으로 기각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부족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실시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의 85%가 대학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합격자 149명 가운데 85%인 127명이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고 전문대는 2.7%, 고졸자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운전직렬의 54세이고 최연소자는 특성화고 건축직렬 18세입니다. 이번 공기경쟁 임용시험에서 교육행정 일반 필기시험 합격자는 384.7점으로 작년보다 12점가량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